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제는 백준 2006번 모노미노 도미노 2가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 읽어보죠. 모노미노 도미노는 아래와 같이 생긴 보드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다. 보드는 빨간색 보드, 파란색 보드, 초록색 보드가 그림과 같이 붙어있는 형태이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좌표 X하고 Y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좌표 X하고 Y는 X가 핵이고 Y가 열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게 핵이고 뒤에 게 열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드가 사용하는 좌표는 그 색으로 그림에 적혀 있다.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블럭은 타일 하나 또는 두 개가 가로 또는 세로로 붙어있는 형태이다. 아래와 같이 세 종류가 있으며 왼쪽부터 순서대로 크기가 1x1, 1x2, 2x1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1번 타입, 얘가 2번 타입, 얘가 3번 타입 이렇게 되겠죠. 블럭을 넣을 위치는 빨간색 보드에서 선택하면 제일 처음에 블럭을 어디다 넣느냐? 빨간색 보드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위치부터 초록색 보드로 이동하고 그 위치에서 초록색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도 이동합니다. 블럭 이동은 언제 끝나냐? 블럭 이동은 다른 블럭을 만나거나 또는 보드의 경계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현재는 파란색과 초록색에 아무런 기존의 블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어디를 만나면 경계를 만나면 끝나는 거죠. 이동을 멈추는 거죠. 각각 여기와 여기에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됐고 거기다 다시 1 곱하기 2인 블럭을 하나 놓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타입이 2인 거고 그리고 시작하는 로우가 3이고 컬럼은 0인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이 이동을 하면 그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타입은 그대로 2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로우가 3이고 컬럼이 0인 상태로 쭉 내려가고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에서 1이라는 블럭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못 내려가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블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블루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얘가 타입이 3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우는 0에 컬럼이 3이 되는 이런 상태이죠. 아하,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네요. 사실 계속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의 위치는 그다지 중요치는 않습니다. 로우는 계속 변경해 가보면서 블럭을 배치시켜 봐야 되니까 그다지 중요치 않고 컬럼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린의 입장에서 사용했던 블럭을 블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린이 가지고 있던 로가 블루의 컬럼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크기가 2-1인 블럭을 2x2, 3x2 그리고 2-3, 3-3 여기 놨대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두 개를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냐? 얘가 이렇게 또 이동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입이 3예요. 타입이 3였고 그리고 시작하는 컬럼 로우가 2 그리고 컬럼이 2였는데 그린의 입장이었죠.
네, 블루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블루에서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타입은 2로 바뀌는 거고, 로우는 2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블럭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로우는 2가 되겠고, 컬럼도 2가 되네요. 이 블럭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블럭은 타입이 3이고, 제일 처음에 로우가 2가 되겠고, 컬럼도 2가 되죠. 컬럼은 3이죠. 자, 이 녀석이 이제 블루의 입장에서 보면 2가 되는 거고, 로우는 3이 되고, 컬럼은 2가 되네요.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린과 블루를 양쪽으로 있는데, 이게 그냥 방향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별 크게 우리가 따로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뭐를 달리 해줘야 되겠다. 그린의 입장에서 블루의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될 것은, 타입이 2가 들어오면 블루에선 3이 되는 거고, 타입이 3이 되면 블루에선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그린은 로우가 블루의 컬럼으로 바뀐다. 이 부분만 신경 쓰면 사실 이게 그린이냐 레드냐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룰이 생긴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다음 블럭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 보드의 4번 행은, 자, 초록색 블럭의 4번 행 여기죠. 모든 칸이 타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초록색 보드에서 어떤 행이 타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행의 타일은 모두 사라진다. 테트리스 좀 비슷하죠. 사라진 이후에는 초록색 보드에서 사라진 행의 위에 있는 블럭이 사라진 행의 수만큼 아래로 몽창 이동한다. 파란색의 경우에는 열이 타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열의 타일이 모두 사라지며, 이후에 파란색 보드에 사라진 열의 왼쪽에 있는 블럭이 사라진 열의 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나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한 행이나 한 열이 타일로 가득 차서 사라지면 1점을 획득한다. 점수는 사라진 행 또는 열의 수와 같다. 만약 두 개의 행이 사라지면 2점을 획득하게 되고, 한 행과 한 열이 사라져도 2점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위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행이 빠지는 거죠. 여기에서 있는 행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쫙 내려와야 된다 했죠. 얘가 내려온다면 요 녀석이 3번이 4번으로 가야 되고, 2번이 3번으로 가고, 1번이 2번으로 가고, 0번이 1번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블럭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0 by 0 by 0 by 0, 네, 이런 식의 블럭이 새롭게 인서트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이제 이런 노란색 블럭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럼 노란색 블럭을 넣으면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밑으로 이렇게 슉 떨어지겠죠.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초록색 보드의 0번 행과 1번 행과 파란색 보드의 0, 1번 열은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연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보드에 0, 1번 행에 블럭이 있으면 블럭이 있는 행의 수만큼 아래에 있는 블럭이 사라지고, 네, 초록색 보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파란색 보드에 0번, 1번 열에 블럭이 있으면 블럭이 있는 열의 수만큼 오른쪽에 있는 열이 사라지고, 나머지 블럭들이 모두 사라진 열의 개수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그림은 파란색 보드에 1번 열에 블럭이 있기 때문에 5번 열에 있는 블럭이 모두 사라지고, 이 녀석이 사라지는 거죠.
슉슉슉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하게 되면 다시 여기는 0 by 0 by 0 by 0이라는 이런 블록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를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새롭게 블록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생긴 블록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얘는 막혀서 못 내려가죠. 막혀서 못 내려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봤더니 블록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제 삭제가 된다. 맨 아래에 있는 여기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여전히 위쪽에는 블록이 남아있죠. 다시 이 영역을 보면 블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 줄이 바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죠. 결론은 결국 맨 위에 있는 두 줄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블록을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블록 배치에 대한 고민은 이 행부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는 점수를 주는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0번 행과 1번 행에 의한 영향은 점수는 주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쭉 한 번씩 이동시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블록이 생겼을 때 쭉 내려올 거고 착지, 쭉 내려올 거고 착지, 그리고 다음에 이런 블록이 생겼을 때 쭉 내려와서 기존에 여기에 블록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착지,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착지, 그리고 여기도 이 녀석 블록이 내려오면 밑으로는 이제 못 내려가니까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됐겠고 0번 행, 1번 행에 이제 블록이 들어온 케이스가 됐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맨 여기에 있는 거 또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동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는 여기 블록이 들어왔네요.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다 연속이 됐으니까 여기에 삭제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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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블록의 이동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오다가 만약에 이제 기존에 어떤 블록이 있고 타입 1 블록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R행이고 R행에서 막혀 있다면 어디에서? R-1행에서 배치가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타입 2는 어떨까요? 타입 2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게 R행이고 이런 식의 블록이 오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체크해야 될 건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칸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니까 밑으로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R-1행에 배치를 하는데 주의할 게 뭐였지? 컬럼이 두 개 컬럼에 걸쳐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떨까요? 타입 3 이렇게 블럭이 있고 거기에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게 R행이라면 이 블럭이 위치한 곳은 R-1행과 R-2행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로우에 걸쳐서 블록이 배치가 돼야 된다. 요거를 신경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쭉 배치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의사항 있나 볼까요? 행인의 열이 타일로 가득 찬 경우와 연한 칸에 블럭이 있는 경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가능하겠죠. 이 경우에는 행이나 열이 타일로 가득 찬 경우가 없을 때까지 일단은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이 모두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연한 칸 블럭에 있는 경우를 처리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행열이 가득 찬 경우를 삭제하는 거, 이게 1번이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2번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번부터 6번까지 2번부터 5번이네요. 2번부터 5번까지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0번부터 1번까지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블럭은 보드에 놓인 이후에 다른 블럭과 합쳐지지는 않는다. 블럭을 놓은 위치가 순서대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얻은 점수와 그리고 초록색 보드와 파란색 보드에 타일이 있는 칸의 개수를 구해보자. 몇 개의 타일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의 첫 줄에는 블럭을 놓은 횟수가 주어지고 둘째 줄에 n줄에 블럭을 놓은 정보가 한 줄에 하나씩 순서대로 주어지며 t, x, y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근데 이 녀석이 첫 번째 게 로우고 두 번째 게 컬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t가 1인 경우는 크기가 1x1인 블럭을 x, y에 넣는 경우, t가 2는 크기가 1x2인 요런 거죠. 1x2인 블럭을 x, y, 주어지는 점은 여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블럭을 주어지는 거고,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블럭이 차지하는 칸이 빨간색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는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 예외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출력 첫 번째 줄에는 블럭을 모두 넣었을 때 얻은 점수, 두 번째 줄에는 다 끝난 다음에 초록색 보드와 파란색 보드와 초록색 보드에 몇 개의 타일이 남아있는지 그거를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편리하게 생각을 해보려면 이 블럭이 언제까지 내려간다라고 그랬었냐면, 블럭의 이동은 다른 블럭을 만나거나 그리고 보드의 경계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이동해야 된다 해서 우리 평소에 체크해야 되는 게 두 개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 밑에다가 이런 식의 가상의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여기 이미 타일이 차 있는 거죠. 타일이 다 차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만나보면 우리가 영역을 벗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언제나 맨 밑에 블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뭘 해보라 그랬냐면 계속해서 이제 블럭에 개수를 이제 확인해 보라라고 그랬어요. 칸의 개수. 그래서 아까 이제 블럭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각 칸에 타일이 배치가 되면서 현재 해당 로우에 몇 개씩의 블럭이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배열을 어떻게 관리해 볼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맨 밑에는 더미로 하나를 준다 그랬죠. 언제나 타일이 차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도 하나를 더 줘서 여기다가는 더미, 그리고 이 컬럼은 블럭의 타일의 개수, 를 관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럭이 쫙 이동을 하겠죠. 블럭이 아니라 타일이죠.
타일이 쭉 이동하다가 R-1행에 배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R-1행에 타일을 플러스 1 시켜주면 되죠. 타입 2가 이동할 때는 두 개의 컬럼이 추가가 되니까 타일의 개수는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렇죠? 타입 3에서도 타일의 개수가 R-1행에 하나, R-2행에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문제 풀러 가볼까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입력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맨 첫 번째 줄에 블럭이 놓인 횟수 n과 함께 n개의 줄에 걸쳐서 타입과 xy, 로와 컬럼의 정보가 들어오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 입력값에 따라서 우리가 타일을 배치할 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드를 먼저 디자인해 보도록 하죠. 보드에는 타일들이 들어가기 위한 배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보드판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도 생각해 볼까요? 자, 보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기로 했었냐면, 일단은 보드가 기본적으로는 6개의 줄이 필요한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더미를 하나 주기로 했죠. 언제나 1로 채워져 있는 더미를 주기로 했고, 맨 오른쪽으로도 역시 4개의 칸이 원래는 필요한데 한 칸을 더 추가해서 해당하는 로우에 타일이 몇 개 있는지 관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타일스는 전체적으로 7행에 5개의 컬럼을 가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칸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채워줘야 되겠죠. 자, 이 보드에 우리가 타일들을 세팅할 건데요. 타일은 인트 타입의 타입과 그리고 이 타일이 어떤 컬럼에서 오는지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가면서 찾아봐야 되니까 로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 컬럼은 어떤 위치에다 이 타일을 삽입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 같죠? 이 타일을 가져올 때는 2가지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자, 타일을 배치하는 과정은 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말 그대로 타일을 놓을 수 있는 위치 한번 놓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이 다 끝나면 삭제할 행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타일을 놓을 위치를 먼저 정해서 타일을 놔보도록 하죠. 타일은 어떤 기준으로 놔줘야 될 것 같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루하고 그린은 어차피 동작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그린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타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타일을 배치 가능한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기로 했나요?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죠. 만약에 타입이 1이면 간단해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밑에 어떤 행을 봤더니 거기가 이미 차 있어. 그러면 여기로는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타일을 배치한다. 그리고 타일을 배치하게 되면 여기 타일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쭉 볼 건데, 이게 희미한 영역에서는
희미한 영역에 타일이 있으면 언제나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두 칸은 맨 위에 있는 두 칸은 언제나 지워져 있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반복을 돌릴 때는 포인트 r이 2부터 r이 tiles.x까지 r 뿔뿔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찾아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어떤 위치를 볼 거고, 그 위치에서 해당 타입의 타일을 놓을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입이 1이다, 그리고 이 체크한테 저 컬럼의 위치에 있는 값을 물어봤더니 이게 1이었다, 이거는 막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못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칸은 한 칸 위 칸에다가 놔줘야 되니까 타일스의 r 빼기 1, 이게 한 칸 위쪽이죠. 컬럼에다가 타일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타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맨 뒤에 있는 컬럼에다가 타일이 하나가 추가됐음을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배치는 끝났으니까 리턴. 이게 이제 1번 타입의 타일이 떨어졌을 때가 되겠고요. 2번 타입의 타일은 뭘 고민해야 될까요? else if 타입이 2면, 타입이 2인 경우에는 가로로 2칸짜리니까 2개의 칸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2칸짜리가 좀 떨어질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체크에 C가 1이거나, 여기 괄호를 묶어주죠. 또는 체크에 C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1이 1이면 요게 막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역시 한 칸 위쪽에 타일스의 R 빼기 1에 C에다가 타일을 배치하고, 타일스의 R 빼기 1에 C 플러스 1에다가도 타일을 배치하고, 그리고 타일스의 R 빼기 1에 4에다가 이제는 두 개의 타일을 추가했죠. 그래서 플러스는 2 하고 역시 리턴. 브레이크 할까요? 브레이크. 반복만 벗어나면 되니까 브레이크. 또 브레이크.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일이에요. 이제 else if 타입이 이제 3이고, 자, 3인 경우는 뭘 체크하면 되나요? 이제 쭉쭉쭉쭉 내려다가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되죠.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체크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 행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이 3이고 엔드 체크에다가 C를 물어봤더니 이게 1이다. 이런 케이스라면 타일스의 R-1에 C가 1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추가, 타일스의 R-1에 4에다가 플러스는 1, 그리고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야죠. 타일스의 R-2, C는 1, 타일스의 R-2, C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여기는 는는이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위치에 타일들을 잘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자, 타일에 대한 배치가 끝났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삭제할 행을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메서드를 따로 한번 뽑아 볼까요? 자, 삭제할 행을 처리할 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줘야 되죠. 먼저
진한 색깔 영역을 처리해 줘야 될 텐데, 이제는 뭘 기준으로 하면 돼요? 각각의 로우에서 네 번째 컬럼 4번 인덱스에 있는 자료에다가 타일스의 개수를 저장해 놨으니까 그 녀석이 4이면, 그러면 그 해당한 로우는 삭제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한 로우를 삭제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해당한 로우를 삭제할 거면 이 녀석 대신에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만 계속 넘겨주면 되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넘겨주고 스코어 1 증가. 그리고 맨 위에는 새로운 로우를 삽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동작을 해야 되니까 R이 5부터 R이 2까지 R 빽빽이 가면서, 만약에 타일스의 R번째에 4번을 봤더니 이게 4다.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경우는 위쪽에서 아래로 위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다 한 칸씩 내려줘야 돼요. 포 int R2는 R부터 R2가 1까지, R2도 빼기 하면서 타일스의 R2에다가 타일스의 R2 빼기 1, 한 칸 위에 있는 거를 레퍼런스를 계속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내려왔을 것 같고, 그리고 맨 위에 로우 하나를 삽입해 준다. 타일스의 삽입이라기보다는 뭐 대체하는 거죠. 0번은 new int의 벨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타일이 없는 상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스코어는 뿔뿔 했고, 해당한 로우를 이제 체크를 딱 했으면 이제 위에서 내려온 로우가 또 채워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로우부터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현재 로우를 검사해야 되니까 R 뿔뿔을 해줘서 인덱스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진한 영역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희미한 영역 처리.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겠죠. int r은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건 0번, 1번이니까 1부터 r이 r 빼기 2번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드에 그리고 계속 이동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는 0번만 1번 행만 계속 쳐다보면 되죠. 왜냐면 만약에 1번 행에 데이터가 있었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거잖아요. 한 줄씩. 그렇기 때문에 계속 1번만 쳐다보면 돼요. 보드에 타일스에 1번에 4번을 봤더니 이게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것을 또 하나를 지워준다. 복사해서 쓸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다. 근데 이제 아까와 다르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케이스에서는 점수가 추가되진 않죠. 점수가 매번 늘어나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1번만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행을 다시 추가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 이제 타일의 이동이 다 처리가 끝났고요. 다시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럼 우리는 타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보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보드 타일은 보드 그린 하고 보드 블루 틀려져 있습니다. 각각 객체를 만들어주고, 동작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타입이 1이면 보드 그린
그린에다가 세팅하라는 거죠. 보드 그린 점 set 타일 하면서 1번 타입으로 컬럼 위치에 해당하는 타일을 알아 라고 하는 거고, 보드 블루가 되면 자 이제 타일을 어떻게 주기로 했죠? 보드 블루가 되면 1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2의 경우하고 3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린에서 블루가 되면서 뭐가 바뀌는 거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로우가 컬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여기는 뭐 타입이 바뀌지 않아요. 1번은. 그리고 컬럼 대신에 이제 로우가 블루에서는 컬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else if 타입이 2가 되면 보드 그린에서는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블루가 되면 2인 경우는 블루에선 3으로 바뀌고 로우를 가져간다. 그래서 보드 블루에서는 set 타이틀에서 이제 3으로 바뀌고 로우를 가져간다. else 이제 세 번째 케이스죠.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보드 그린은 set 타일 이제 세 번째 C가 될 거고, 블루에서 set 타일은 거꾸로 이제 2번이 되고 로우를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이동이 다 완료가 됐어요. 이제 그렇죠? 이동이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야 될 거는 스코어하고 그리고 블럭의 카운트죠. 스코어는 이걸 갖다 쓰면 되겠고, 블럭의 카운트를 세기 위한 메소드도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겠네요. 밑에다가 오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public int를 리턴하는 get tile cnt. 쭉 더해주면 되겠죠? int 어차피 R2까지는 없다 그랬어. R0과 1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은 2부터 R이 랭스 빼기 1까지 해야 되죠. 맨 마지막은 그냥 더미로 넣어준 거니까 R 뿔뿔 하면서 cnt 플러스는 타일스의 R의 4번 리턴 cnt 해주면 되겠고, 맨 다시 위로 올라가서 출력만 신경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포문이 다 끝났고, 정답을 출력해 보면 제일 처음에 출력해야 될 것은 스코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될 것은 타일의 개수를 출력해주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 뭔가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디버깅을 해보니까 두 군데나 틀렸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 타입 3에서 값을 줄 때 C에다가 1을 줬고, 그리고 네 번째 컬럼에 증가시켜 줬고, R-2의 C에다 1을 줬고, 여기도 네 번째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이거 아마 잘못 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희미한 색깔을 영역 처리할 때 우리가 R부터 이걸 빼고는 안 되죠. 이 녀석 맨 밑에 거를 뺀다 그랬으니까 밑장 빼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5번부터 빼는 게 맞겠네요. 두 개의 부분을 수정하고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잘 된 것 같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성능으로 통과를 했고, 구현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백준 20061번 모노미노 도미노 2 네,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